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8일 최병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기자들이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기자들은 그 취재 대상인 사람들을 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다니는 직업이 바로 기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가 십상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자를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답변을 그 일문일답식으로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특강 같은 걸 하면 그 중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 할 거야, 그러면 그런 걸 먼저 이제 앞에다 꺼내서 기사를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은 그걸 읽게 마련이고요. 그건 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최근 며칠 사이의 언론 보도를 보면, 엊그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그 민주당 교육연수원 주최로 열린 특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게 제목인데, 그 관련 기사를 보면요, 조국 전 장관 기사가 맨 앞줄에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의 최근 관심사가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다. 거기서 이해찬 전 대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 받아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파면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무도한 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나라 모든 국회의원, 기자, 교수 자녀들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 아빠가 파면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사유가 뭔지, 그게 그 징계 의혹 올라간 거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겁니다. 그 입시 비리 연루가 뭐죠? 이 장학금이라는 것도 입시 비리입니다. 본인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그때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다른 그 장학금 수혜자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부정청탁이라고 본 것이고, 그거 외에 서울대 징계위에는 아마도 다른 입시 비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위조, 내지는 뭐 최강욱 변호사가 근무하던 그 로펌에서 인턴 증명서 위조, 뭐 아들 대리시험, 뭐 이런 것들도 다 공소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니, 교육자가 입시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파면 이전에.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호도를 해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기사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왜냐면 여기서 이해찬 전 대표가 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뭐 이런 문제, 총선 얘기 이런 것도 거론을 했는데, 그거보다 맨 앞줄에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주요 정치 현안으로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나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자꾸 집중이 된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같은 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디오에 나와서 조국 전 장관의 광주 출마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디에 출마할 것이냐,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이냐,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관악갑, 본인이 지금 이사해서 살고 있죠. 관악갑,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고향인 양산, 그게 양산갑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 그게 창원 진해, 뭐 여기에 뭐 하는 것 아니냐. 이어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광주광역시 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워딩을 잘 보면 민주당의 선택을 받지 않고 신당 창당
하지 않을까. 새 길을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역구는 광주다. 두고 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혼자 여러 가지 워딩을 생각해 보면 그 길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주변 사람들만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반대하는 또는 아주 비판적인 견해를 했던 조국 흑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이죠. 김경률 회계사라는 사람도 무슨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빠져버리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익사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그림을 국민의힘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는데 민주당 지지자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날 그 유튜브의 진행자도 조국 전 장관 이슈? 이게 기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민주당에는 돈봉투 의사 거 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고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민주당의 3대 리스크인데 여기에 조국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죠. 지금 돈봉투나 김남국 코인 거래 그 다음에 이재명 리스크 이 나머지 3대 리스크는 이재명 리스크는 재판 중이고 나머지 2개는 수사 중인데 수사에 큰 진척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전국의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심지어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조국 전 장관 출마 문제를 거론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자들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가서 조국 문제를 요만큼만 얘기해도 그것은 늘 중계방송되듯이 기사가 된다.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른 현안이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데 다른 현안이 그러면 활활 타오르면 이거는 뭐 약간 이선으로 물러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이거는 내년 총선까지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자기가 출마를 접었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조국 이슈는 잘 아시다시피 2019년 뭐 9월, 10월, 11월 이때 한참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조국 이슈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2019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 민주당에 좋지 않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에 오르내린다. 이게 민주당에 좋을 리가 없죠. 아무리 거론 자체가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 이런 얘기도 정치에는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여론의 판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의 강 내지는 조국의 늪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민주당은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변 사람뿐만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정치 이슈 나오면 늘 조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어갔고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미 조국의 늪에 빠졌다. 이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조국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빨리 조기에 출마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출마 포기를 선언하든가 이렇게 돼서 이 이슈를 완전히 매듭을 짓기 전에는 계속해서 조국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면 어느 지역에 나오느냐 무소속이냐 신당창당이냐 민주당이 공천을 하느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태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조국의 늪이다. 왜 늪이라고 하느냐? 조국 이슈가 등장하는 한 민주당에
이익을 볼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여론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의 주류인 친명계나 친문계는 조국 이슈에서 조국을 두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아주 몇 명의 특이한 사람 빼놓고서는 적어도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 이슈에서 조국을 감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박성준 대변인인가요? 그 사람 말대로 아니 조국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 사람의 정치적 공간, 그건 그 사람의 자유 아니냐, 그거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마지노선일 겁니다. 조국을 옹호하지 않으면서 무슨 출마의 자유 이런 거 정도를 언급하는 마지노선일 텐데, 바로 그 정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가서 조국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게 바로 늪이다. 이미 국민들은 판정을 끝내놨는데 좋지 않은 감정으로 뭐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게 글쎄요, 한 40% 넘을까요? 나머지는 60%인데. 그렇게 되면 이 이슈가 민주당에는 빠져나오기 힘든, 그리고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저는 제가 보건대는 이미 민주당은 조국의 늪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